지수야,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회장 태준이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빨간 앞치마자락을 붙들고 오열했습니다. 누구신데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식당 사장 서영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군데 이러는 거야? 서영의 딸 유나리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지수 맞는데 정말 지수가 아닌 거야?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지수와 너무나도 똑같은 얼굴을 한 서영을 마주한 재벌회 장태준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큰 행운이 깃들 거예요. 새벽 4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린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떠졌어요. 5년째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넓은 침대 한가운데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손끝이 옆자리 시트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는 손을 거두고 한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 서랍장 앞에 섰어요.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서 한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환하고 소박한 웃음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이 살짝 열렸다가 그냥 다시 닫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옷을 집어들었어요. 오전이 되자 비서 이상철이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골프 일정에 수행원 2명 배치해 두었습니다. 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았어요. 혼자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 명만이라도 혼자 간다고 했습니다. 이상철은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5년 동안 몸으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이 이렇게 말하면 끝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태준이 혼자 다니기 시작한 건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였어요. 처음엔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혼자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이 따라붙던 시절에도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혼자였습니다. 그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골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 대신 옛 국도를 택했어요. 이유를 묻는 사람도 없었고 그 스스로도 딱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핸들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낮은 산등성이가 이어졌고 길가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달리던 길이었어요. 그 사실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어요. 그런데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굵은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속도를 줄이며 갓길을 찾는데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래된 노래였어요. 아내가 즐겨 흥얼거리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태준의 손이 라디오 버튼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끄지 않았습니다. 그냥 빗소리 속에 그 노래를 들었어요. 갓길에 차를 세운 채 한동안 앉아있던 그는 도로변 낡은 간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서영 손칼국수 백반. 손으로 쓴 듯한 글씨였어요. 처마 밑으로 빗물이 가는 줄기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입구로 걸어가던 태준의 발이 멈췄어요. 문 앞에 젊은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밖에 나와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다가 쟁걸음으로 화분들을 처마 밑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스물 초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의 옆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의 걸음이 굳었어요. 웃는 눈매, 입꼬리의 모양, 사람을 바라보는 밝은 표정까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많이 본 얼굴이 아니었어요. 평생 가장 많이 바라보던 얼굴이었습니다. 서랍장의 작은 액자 속에서 웃고 있던 오지수의 젊은 시절 얼굴이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 많이 오는데 어서 들어오세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태주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자는 그가 굳어 있는 걸 이상하게 여겼는지 한 번 더 말을 건넸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태주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당은 작고 낡은 곳이었습니다. 나무 테이블 5개, 플라스틱 의자들, 벽에 삐뚤게 붙은 메뉴판, 오래된 된장찌개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태준이 구석 자리에 막 앉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주방 문이 열렸어요. 음식 쟁반을 들고 나오는 여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태주는 숨을 멈췄어요. 아까 본 젊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현재의 오지수였어요. 만약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꼭 이런 모습이었을 오지수. 그 눈매, 그 이마, 그 입술의 선이 고스란히 거기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여자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쟁반을 내려놓으려다 갑자기 다가오는 태준을 보고 몸이 굳어버렸어요. 태준은 그녀의 빨간 앞치마 자락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까 그 젊은 여자가 물컵이 담긴 쟁반을 든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지수야.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소리도 없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회장이 시골 식당 바닥에서 그렇게 울고 있었어요. 한서영은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발을 뺄 수가 없었어요. 유나리는 쟁반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지도 못한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은 아내와 너무 닮으셔서 순간 착각을 했습니다. 서영은 말을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저 울음이 어디서 오는 건지, 얼마나 오래된 건지 굳이 묻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태주는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식당을 나섰어요. 주차장에서 차에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수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저 사람들. 집으로 돌아온 태주는 그날 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어둠 속에 있었어요. 서랍장의 액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식당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빨간 앞치마, 그 눈매, 그 이마. 눈을 뜨면 사라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또 나타났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오지수를 닮은 사람을 본 것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길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가끔 비슷한 얼굴을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2번 보면 전혀 닮지 않았어요. 그냥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1번 봐도 2번 봐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1명이 아니라 2명이었어요. 태주는 긴 밤을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비서가 일정을 보고했고 임원들이 줄지어 들어와 결제를 받았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검토하고 지시를 내리고 회의를 마쳤어요. 바깥에서 보면 어느 날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자꾸 잦아졌어요. 비서 이상철이 보고서를 펼쳐놓고 설명하는 중이었습니다. 태준의 시선은 서류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철이 말을 멈추고 나서야 그가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회장님? 계속하세요. 이상철은 처음부터 다시 설명했어요. 태주는 이번엔 끝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펜을 쥔 손은 서류 위에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아침 일찍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양복을 제치고 안쪽에 걸려있는 옷들을 꺼냈습니다. 골프복도 아니고 양복도 아닌 그냥 평범한 면바지와 얇은 점퍼였어요. 언제 샀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봤어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동네 중년 남자였습니다. 차도 바꿨어요. 외제 세단 대신 주차장 한켠에 세워져 있던 낡은 국산차 키를 집었습니다. 수행원도 없었고 비서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였습니다. 식당 앞에 차를 세우는데 입구 쪽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윤아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저씨 또 오셨어요?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이 차에서 내리자 할인이 빗자루를 한쪽에 세우며 씩 웃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맨날 혼자세요? 밥 먹으러 왔어요. 들어오세요. 오늘 된장찌개 진짜 잘 됐거든요. 할인은 그를 처음 보는 손님 대하듯 편하게 맞았습니다. 계산도 없고 눈치도 없었어요. 그냥 오면 반갑고 밥 먹으면 되는 사람. 그 단순함이 태준에게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할인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불쑥 물었어요. 아저씨 직업이 뭐예요? 그냥 회사 다닙니다. 무슨 회사요? 그냥 회사요. 할인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은퇴하고 노시는 거 아니에요? 맨날 골프 치고 혼자 밥 먹으러 다니고. 태준이 말없이 물컵을 들었어요. 할인은 그게 부정이 아닌 것 같다고 여겼는지 혼자 픽 웃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나이에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아저씨 매번 혼자 오시잖아요. 태준은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할인은 그걸 또 긍정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혼자예요. 저 어릴 때부터요. 그래서 그런지 혼자 밥 먹는 사람 보면 엄마가 유독 신경을 많이 써요. 뜨거운 된장찌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한 숟가락을 떴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밥을 먹는 동안 할인은 테이블 옆에서 컵을 닦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딱히 누가 들어줘야 하는 말들이 아니었어요. 혼자 중얼거리다가 반응이 오면 받는 식이었습니다. 태주는 말없이 밥을 먹다가 가끔 짧게 받아쳤어요. 그게 둘 사이의 이상한 리듬이었습니다. 그러다 할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 요즘 취업 준비 중이거든요. 어디요? 대기업이요.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회사. 태준이 숟가락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먹으면서 들었어요. 맨날 광고에서는 혁신이니 인재니 떠들면서 실제로 보면 학벌 엄청 따지거든요.
지방 대학 나오면 서류에서부터 걸린다는 말도 있고 여자는 별로 안 뽑으려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취업 카페에 다 나와요. 다녀온 사람들이 후기 올리는 거 보면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태주는 찌개를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물었어요. 그래도 지원은 하는 거예요? 해야죠. 어쩌겠어요. 할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저씨는 거기 아세요? 태성그룹. 숟가락이 그릇 바닥에 닿았어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태주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들어본 것 같네요. 크긴 크잖아요. 그냥 붙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하리는 그 반응이 시시하다고 여겼는지 다른 테이블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태주는 다시 밥을 먹었어요. 천천히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그때 주방 문이 열렸어요. 한서영이 빈 그릇을 거들어 나왔습니다. 태준의 테이블 옆을 지나면서 잠깐 시선이 마주쳤어요. 서영이 먼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태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영은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주방 문이 닫히기 직전 태준의 시선이 그쪽을 향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태준은 시선을 거두고 남은 밥을 마저 떴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면서 태준이 서영에게 짧게 말했어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은 거스름 돈을 건네며 짧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길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돌아섰어요. 또 오세요, 아저씨. 할인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태준은 한 번 손을 들어 보이고 문을 나섰어요. 서영은 카운터 뒤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남자의 걸음이 보였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도 한동안 시동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서영은 시선을 거두고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면접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리는 이른 시간부터 부산을 떨었어요. 식당 한켠 작은 방에서 옷을 몇 번씩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다가 다시 옷을 바꾸고 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서영은 주방에서 국을 끓이면서도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괜찮아요? 할인이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서영이 고개를 돌려 한번 훑어봤습니다. 괜찮다. 진짜요? 너무 딱딱해 보이지 않아요? 괜찮다니까. 서영은 국자를 내려놓고 주방에서 나왔어요. 할인의 옷깃을 손으로 한번 매만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할인은 그 손길에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서영이 따라 나왔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영은 보자기에 싼 도시락을 할인의 가방에 밀어 넣었어요. 밥은 꼭 먹고 들어가. 엄마, 서울 가는 건데 밥을 왜 싸줘요? 사 먹으면 돈 나가잖아. 그냥 먹어.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할인이 올라타며 손을 흔들었어요. 서영은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서영은 두 손을 앞치마에 닫고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하는 점심이었어요. 평소엔 할인이 홀을 보고 서영이 주방을 맡았는데 오늘은 서영 혼자였습니다. 오전엔 손님이 뜸해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12시가 가까워지자 전화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단체 손님 예약이 두 팀이나 잡혀 있었어요. 아르바이트생에게 연락했더니 사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서영은 전화를 끊고 잠깐 주방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그러고는 두 손을 씻고 다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면 되는 거였어요.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주방과 홀을 혼자 오가며 움직였어요. 국을 퍼서 내고 빈 그릇을 걷어들이고 물을 채우고 다시 주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이었어요. 그는 들어서다가 홀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손님들로 꽉 찬 테이블, 주방과 홀을 혼자 오가는 서영. 태준은 입구 쪽 벽에 걸려있는 앞치마를 잠깐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서영이 그릇을 들고 나오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손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요. 어차피 밥은 먹어야 하니까 일하고 먹겠습니다. 서영이 뭐라 말하려 했지만 주방 쪽에서 국 끓는 소리가 넘칠 것 같았어요. 그녀가 주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사이 태주는 앞치마 끈을 뒤로 묶었습니다. 손이 어색하게 더듬거렸어요. 한참을 씨름하다 겨우 매듭을 지었습니다. 저기요, 3번 테이블에 물 좀 채워주시겠어요? 손님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태준이 물주전자를 들고 3번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물을 따르는데 주전자를 너무 기울였는지 물이 컵 밖으로 조금 넘쳤어요. 태준이 얼른 행주로 닦았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이에요? 손님이 웃으며 물었어요. 티가 납니까? 조금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테이블로 이동했습니다. 주문을 받는데 손님이 메뉴를 2가지 바꿨어요. 받아 적은 메모가 엉켜버렸습니다. 태준은 잠깐 그 메모를 들여다보다가 다시 손님에게 물었어요.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님이 피식 웃으며 다시 말해줬습니다. 피크타임이 지나갔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영이 주방에서 나와 홀을 둘러봤어요. 테이블 위에 빈 그릇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나름 반듯하게 쌓여 있었어요. 서영이 그걸 보고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서영이 먼저 말했어요. 태준이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서영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밥상 2개를 들고 나왔어요. 따끈한 국밥이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밥을 먹었어요. 처음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와 국 끓는 소리만 남아 있었어요. 태준이 한 숟가락 뜨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식었을 텐데요. 아닙니다. 서영이 짧게 웃었어요. 작고 빠른 웃음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웃음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태준이 빈 그릇을 들고 일어섰어요. 주방으로 들고 가려는데 서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됐어요. 여기 두세요. 설거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괜찮다고요. 2 사람의 손이 그릇 위에서 겹쳤습니다. 서영이 먼저 손을 걷었어요. 태준은 그릇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어요. 할인이었습니다.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구두를 신은 채로 들어섰어요. 태준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아저씨 왜 여기 있어요? 밥 먹으러 왔다가 일손이 부족해 보여서요. 앞치마를요? 할인이 태준의 손에 들린 앞치마를 가리키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서영을 봤어요. 엄마, 이 아저씨한테 일 시킨 거예요?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저분이 하신 거야. 아저씨가요? 할인이 태준을 다시 봤습니다. 태준이 무표정으로 앞치마를 벽에 걸었어요. 할인이 그 모습을 보다가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진짜 백수 맞네. 태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서영이 할인한테 물컵을 내밀었어요. 면접은 어땠어?
할인의 표정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면접관들이 표정이 하나같이 딱딱하고 질문도 좀 이상했어요. 자기 회사 규모에 비해 작은 학교 출신인데 지원한 이유가 뭐냐고. 서영이 아무 말 없이 할인의 물컵을 한 번 더 채웠어요. 태주는 테이블 위 물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한번 가볍게 두드렸다가 멈췄어요. 결과 나오면 알겠죠. 태준이 짧게 말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영 쪽을 향해 고개를 짧게 숙였어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오늘은 고마웠어요. 짧은 말이었어요. 서영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태주는 문을 열고 나섰어요. 주차장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왔어요. 태주는 차 문을 열다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식당 유리창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할인이 서영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뭔가를 떠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영이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태주는 한동안 그 창을 바라보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가 켜졌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어요.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면접을 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그동안 식당에 들르지 않았어요. 가야 할 이유를 딱히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유를 찾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곤란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차를 몰다 보니 어느새 그 국도 위였어요. 핸들이 먼저 알고 있었는지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주는 잠깐 망설이다 차를 세웠어요. 식당 안은 한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였어요. 손님은 태준뿐이었습니다. 할인이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 고개를 들었어요. 아, 아저씨. 반갑게 맞이하려던 목소리가 어딘가 힘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자리에 앉으며 할인을 봤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왜 그래요? 아니에요. 뭐 드실 거예요? 할인이 메모지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태주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된장찌개요. 할인이 주방으로 들어가 서영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태주는 물컵을 들고 기다렸어요. 잠시 뒤 할인이 다시 나와 맞은편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행주질을 하는데 손이 멈췄어요. 그러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이번에도 또 떨어졌어요. 태준이 물컵을 내려놓았어요. 태성그룹이요? 네. 할인이 행주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의자를 빼고 주저앉았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필기도 나쁘지 않았고 면접도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저 같은 학교 나온 여자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나 봐요. 서영이 주방에서 국밥을 들고 나왔습니다. 태준 앞에 상을 내려놓으며 할인을 봤어요. 그런 말하지 마라. 엄마는 몰라서 그래. 몰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모녀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할인은 말이 없었어요. 평소엔 쉬지 않고 떠들던 아이였는데 오늘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주방과 홀을 오가면서도 딸 쪽으로 자꾸 시선이 갔어요. 태주는 국밥을 천천히 다 비웠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서면서 할인 쪽을 한번 봤어요. 할인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섰어요. 차에 탄 태주는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앞 유리 너머로 식당 불빛이 보였어요.
할인의 말이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 같은 학교 나온 여자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나 봐요. 태주는 천천히 시동을 걸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주는 출근하자마자 이상철을 불렀어요. 이번 공채평가 기준 자료 올려봐요. 항목별 배점표 전부. 이상철이 잠시 뒤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태주는 자료를 천천히 훑었어요. 배점 항목들을 하나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손가락이 특정 항목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출신 학교 가중치 항목이었습니다. 그 아래 성별 관련 내부 분류 코드도 보였어요. 태준이 태블릿을 덮었습니다. 인사팀 임원들 오후에 불러요. 오후 회의실이었습니다. 상무 김재호를 포함해 인사 담당 임원 3명이 자리에 앉았어요. 태준이 들어오자 모두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태준은 배점표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우리 회사 채용 원칙이 뭡니까? 김재호가 답했습니다. 직무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최적 인재를. 이 배점표에 출신 학교 가중치가 들어가 있는 건 그 원칙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건 오랫동안 유지해온 내부 기준으로 업계 전반에서도. 내가 묻는 건 업계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 원칙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어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어요. 이번 탈락자 전체 이름 가리고 학교 가리고 성별 항목 전부 지운 다음에 역량 점수만 가지고 다시 평가하세요. 우리 회사 채용 원칙대로. 김재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미 합격 통보가 나간 상황에서 합격자는 손대지 않습니다. 탈락자 재평가예요. 사흘 안에 결과 올리도록 하고. 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태주는 혼자 남은 회의실에서 배점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사흘 뒤였어요. 이상철이 재평가 결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름도 없고 학교도 없는 숫자 명단이었어요. 태주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내려갔어요. 상위권에 올라온 번호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재평가 상위권 전원 추가 합격 처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철이 나갔어요. 태주는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의 휴대폰에 문자가 한 통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성그룹 인사팀입니다. 이번 공채 합격자 명단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정된 최종 합격자 명단을 다시 안내해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귀하는 최종 합격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인은 문자를 3번 읽었어요. 그러고도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이거 진짜야? 서영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할인이 내민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성그룹에서 온 거야? 응.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할인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어요. 서영이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인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그 시각 태주는 집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불빛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태주는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액자 속 오지수가 웃고 있었어요. 태주는 한동안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수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 오늘 좀 옳은 일 한 것 같아. 처음이었습니다. 5년 동안 아내 사진 앞에서 울거나 말없이 서 있기만 했는데 오늘은 웃으면서 말을 걸었어요.
아주 작은 웃음이었지만 분명히 웃음이었습니다. 태주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태준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어요. 할인이 주방 쪽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손에 행주를 든 채였어요. 아저씨,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며칠 전 창밖만 바라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저 붙었어요. 태성그룹. 태준이 자리에 앉으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명단에 착오가 있었다고 최종 합격이래요. 할인이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어요. 태준은 화면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태성그룹 인사팀 발신 문자였어요. 그는 화면에서 눈을 들어 할인을 봤습니다. 잘 됐네요. 잘 됐네요가 뭐예요? 대박난 거잖아요. 할인이 두 팔을 번쩍 들었어요. 태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눈가까지 올라온 웃음이었어요. 서영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태준을 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오셨어요. 네. 뭐 드실 거예요? 아무거나요. 서영이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인은 태준 맞은편에 철퍼덕 앉아 두 팔을 테이블에 올렸어요. 근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떨어졌다가 다시 붙은 거잖아요. 착오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게 말이 돼요? 대기업이 그런 실수를 해요? 태준이 물컵을 들었습니다. 가끔은 하죠. 할인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뭔가 더 물어보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서영이 뚝배기를 들고 나오자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할인은 금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서영이 오래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식당 창고 안쪽 구석에 박스 몇 개가 오래된 채로 쌓여 있었는데 이번에 할인이 서울로 올라가면 방을 좀 바꿔볼 생각이었습니다. 박스를 하나씩 꺼내 내용물을 확인하던 서영의 손이 멈췄어요. 낡은 종이 상자였습니다. 테이프가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서영은 그 상자를 마루로 들고 나와 뚜껑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물건들이었어요. 낡은 손수건, 오래된 편지 봉투 몇 장, 그리고 바닥에 깔린 사진 한 장. 서영이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빛이 바래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똑같이 생긴 두 아이였습니다. 한 아이는 웃고 있었고 한 아이는 카메라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영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어릴 때 한번 본 것 같기도 했어요.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기억이 흐릿했어요. 서영은 사진을 손에 든 채로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이 식당에 들렀어요. 할인은 서울 올라갈 짐을 싸러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어요. 서영이 혼자 카운터 앞에 서 있다가 태준을 봤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태준이 자리에 앉으려는데 서영이 잠깐 망설이다 말했어요. 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태준이 서영을 봤습니다. 서영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 나왔어요. 오래된 사진인데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어릴 때 봤던 것 같기도 하고. 태준이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두 아이 중 한 명의 얼굴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 눈매, 그 입꼬리. 서랍장 위 작은 액자 속에서 수십 년째 웃고 있는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태준이 사진을 손에 들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사진 어머니가 갖고 계셨던 거예요? 네. 왜요? 혹시 아세요?
태주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날 밤 태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집무실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어요. 아내의 어린 시절 기록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한번 훑어보고 서랍에 넣어둔 것들이었어요. 고아원 입소 기록, 보호시설 이름, 이름이 바뀐 경위. 태주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록에 적힌 날짜와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사고 일자였어요. 시장에서 아이가 실종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서영에게서 받아온 사진을 꺼냈습니다. 나란히 놓았어요. 한 아이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주는 오랫동안 그 두 아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식당을 찾았어요. 하리는 이미 서울로 올라간 뒤였습니다. 식당에는 서영 혼자였어요. 서영이 문을 여는 태준을 보고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태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영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제 사진 보고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어릴 때 시장에서 가족과 헤어진 기억이 있으세요? 서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기억이 있으신 거죠? 서영이 대답 대신 시선을 테이블 아래로 떨궜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어릴 때예요.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엄마 손을 놓쳤고 그 뒤로 언니를 못 봤어요. 언니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언니였는지 꿈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태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제 아내 기록입니다. 서영이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날짜가 보였습니다. 장소가 보였어요. 서영이 천천히 그 글자들을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멈췄어요. 이게 같은 날입니다. 같은 시장이에요.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을 봤어요. 태준도 서영을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어요. 서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참으려는 듯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먼저였습니다. 소리도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태주는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오래 달렸어요. 도심을 벗어나 외곽을 지나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묘소 앞에 섰어요. 잔디가 고르게 덮여 있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 위로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태주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지수야.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 찾았어. 네가 평생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비석을 바라봤어요. 새겨진 이름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기다렸지? 내가 찾아줄 때까지. 태준이 손을 들어 비석을 한번 짚었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는 손을 떼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한참 뒤였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바지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묘소를 벗어날 때쯤 봄바람이 한번 불었어요. 태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오래,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인이 서울로 올라간 뒤였습니다. 식당은 조용해졌어요. 아침에 문을 열고 혼자 준비하고 혼자 홀을 보고 혼자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엔
주방과 홀을 혼자 오가다 보면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그래도 서영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혼자였던 시간이 더 길었으니까요. 그런데 태주는 알고 있었어요. 식당에 들를 때마다 보였습니다. 서영의 움직임이 전보다 빨라졌어요. 쉬는 시간 없이 돌아갔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나면 의자에 잠깐 앉았다가 이내 다시 일어섰어요.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에도 자리를 지켰어요. 서영이 테이블을 닦다가 아직 앉아있는 태준을 봤습니다. 안 가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서영이 행주를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태준이 잠깐 테이블을 내려다봤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영이 태준을 바라봤어요. 저 태성그룹 회장 강태준입니다. 식당 안이 조용했어요. 서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습니다. 할인이가 지원한 그 회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말을 이었어요. 처음 이 식당에 들어왔을 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어서요. 태준이 잠깐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가 마지막에 많이 힘들었어요. 병이 깊어질수록 제가 옆에 있어주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회사 일이라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려요. 서영이 시선을 테이블로 내렸어요. 지수한테 끝까지 잘해주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동생분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언니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준 씨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저는 모르는 거예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영이 그를 봤습니다. 태준은 잠깐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수가 저를 이 식당으로 이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동생을 지켜달라고. 서영은 등을 보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다시 천천히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태준이 서영에게 말을 꺼낸 건 식당 문을 닫고 나서였어요. 서울로 올라가실 생각 없으세요? 서영이 의자를 정리하다 멈췄습니다. 딸이 서울에 있는데 여기서 혼자 식당 운영하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혼자서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은 거 압니다. 그래도 여쭤보는 거예요. 서영이 태준을 봤어요.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마침 제 회사 건물 1층에 자리가 하나 납니다. 작은 카페 자리예요. 권리금도 없고 임대료도 시세보다 많이 낮아요. 할인이도 가깝고 서울이니까 손님도 지금보다는 많을 거예요. 서영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건 도움을 주시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면 할 수 없고요. 저는 빈자리 채우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영이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게 전부였어요. 태준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태준이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혼자 식당 하시는 거 알고 있죠? 알죠. 근데 엄마가 괜찮다고 하니까요.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괜찮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할인이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딸이랑 엄마가 떨어져 사는 게 맞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서울에 자리가 하나 생겼어요. 어머니가 카페를 하실 수 있는 자리예요. 아저씨가 왜 그런 걸 알아봐요? 지나가다 눈에 띄었어요. 할인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태준이 덧붙였습니다. 결정은 어머니가 하시는 거고 나는 자리 있다는 걸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이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올라와. 서영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엄마 혼자 거기서 뭐해? 나 보고 싶지도 않아? 보고 싶지. 그럼 올라와. 우리 함께 살면서 엄마가 나 밥도 해주고 좋잖아. 서영이 전화기를 쥔 채 한동안 있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골목이 보였습니다. 30년 가까이 드나들던 길이었어요. 알았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카페가 문을 연 건 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작은 자리였어요. 테이블 6개, 통유리 창가, 손으로 쓴 메뉴판. 시골 식당의 그 투박한 온기가 서울 한복판에 그대로 옮겨온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첫날부터 혼자 서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챙길 게 많아 정신이 없었는데 태준이 아침 일찍 들러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맛있습니다. 처음 내린 거라 좀 진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태준은 이후로도 종종 카페에 들렀습니다. 아침에 들러 커피를 마시거나 점심 이후 잠깐 앉아있다 가는 날도 있었어요. 서영은 특별히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님이었어요. 할인이 처음 카페에 들른 건 오픈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를 빠져나와 1층으로 내려왔어요. 유리문 너머로 서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창가 자리에 태준이 앉아 있었어요. 커피잔을 앞에 두고 서영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할인이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영이 할인을 봤어요. 왔어? 아저씨 왜 여기 있어요? 할인이 태준과 서영을 번갈아 봤습니다. 커피 마시러요. 그냥 커피 마시러요? 할인이 팔짱을 꼈어요.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저씨, 이 카페 엄마 카페인 거 알고 오신 거 맞죠? 태준이 커피잔을 들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서영이 행주를 들고 카운터 쪽으로 갔어요. 뭐 마실 거야? 엄마, 저 아저씨 자꾸 여기 와? 손님이잖아. 맨날 오는 손님? 서영이 대답 대신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웅웅 울렸어요. 할인이 태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왜요? 우리 엄마랑 무슨 사이예요? 태준이 할인을 봤어요. 할인이 눈썹을 올리며 기다렸습니다. 커피 파는 사람이랑 커피 마시는 사람이죠. 그게 답이에요? 다른 답이 있어요? 할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태준도 웃었어요. 서영이 커피잔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내려놓다가 두 사람이 웃고 있는 걸 봤어요. 서영이 뭐가 웃기냐는 눈빛으로 둘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인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어요. 서영이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유리를 타고 들어왔어요. 테이블 위에 길게 그림자가 누웠습니다. 할인이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봤어요. 태준도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카페 안에 잠깐 조용한 시간이 흘렀어요. 따뜻했습니다.